오늘 오전 일찍이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도 당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먼저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면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냐.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내 집은 이재명 정권을, 도둑은 국민의힘을, 몽둥이는 재판중지법을 표현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어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조작된 범죄에서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랬던 박 대변인, 조금 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앞서 자신의 SNS 주장에 대해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일 뿐이라며 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적은 없다고 했고요. 또 자신이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와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도 원론적인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순서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아까 재판중지법은 정당방위다. 그러니까 국정안정법, 자신들이 표현하는 국정안정법의 처리는 정당방위다. 이런 글이 알려진 게 오늘 오전 일찍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회의가 열린 거는 대체로 9시 전후겠죠. 보통 그 시간에 열리니까요.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 뒤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지해서 언론에 일보가 나온 시각이 대략 한 오전 11시 50분쯤 거의 12시 다 돼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최고위원 회의 결과가 알려졌던 대략 한 10시쯤이라고 본다면은 2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과연 자의로 입장을 바꾼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80도의 유통 결정,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이 채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박수현 수석 대변인 입으로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걸 직접 언급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는 야권 등에서 나온 비판, 또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 대변인이 이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시사하면서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하자 야권에서는 즉각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재판중지법이 아닌 이재명 유죄 자백법이나 또 헌법 파괴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무죄가 확실하다고 당당하다면 왜 피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박성훈 이 수석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의 명칭을 바꾼 것을 두고 라벨 가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름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일참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기들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익보호법 이렇게 라벨가리, 택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아무리 바꾼들 한들 입법 권력이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발언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라는 점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 대해 이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교묘히 포장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또 이 국정안정법이라는 표현이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계엄령이 아니다 계몽령이다라고 했던 그 발언에 빗대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여당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을 바꾸는 게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요, 대선 전인 지난 5월에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발의를 했고요. 본회의 처리를 추진을 했습니다. 법사위를 이미 통과시켜서 지금 본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 후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를 알아서 다 중지를 하고 또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본회의 처리 직전에 멈췄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기에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었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재판중지법은 아직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하루 만에 대통령실과 조율했단 말로 여당이 못 이긴 척 입장을 철회하긴 했지만요. 이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언제라도 제시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미 지난달 20일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이 나온 직후 재판중지법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다시 재판중지법을 띄웠던 전례가 있고요. 당시만 해도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던 민주당에서 이번에 당론 추진으로 격을 더 올리는 발언이 나온 것도 대장동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엉뚱한 곳으로도 불길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SNS에서 이 법안을 재추진하게 된 책임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또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서 거론한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송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지를 법원에 물었고 또 법원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해 뇌관을 건드렸다는 게 박 대변인 주장인데요. 여기에 기다렸다는 듯 이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이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떼고 있다는 겁니다. 박 대변인은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를 겨냥해 여당이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박수현 대변인의 주장, 사실관계와 다른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박 대변인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거론을 하면서 지적을 한 이 국감 상황은요. 지난달 20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의 발언입니다. 문제는 김 고 법원장에게 이 질의를 했던 의원이 송 원내대표가 아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상황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박 대변인의 SNS 글이 올라온 뒤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요, 이 별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질의를 했던 건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요, 이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 체크조차 없이 이 강요죄 고발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면서 이 박 대변인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박 대변인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유포죄까지 가능한 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반면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발언엔 별도의 언급 없이 자신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응수했는데요. 되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판사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점을 지적하며 좌표 찍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